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양무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싫던 좋던 우리는 초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요. 못 가진 자는 더 많이 못 가지게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양극화의 세상이라고 하죠. 2019년 부동산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을 했고요. 지방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또한 초양극화의 시대에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게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은 좀 많이 상승했나요?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강남이 1년에 몇 억씩 올라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2020년은 벌써 시작되었죠? 시작되었고요. 그렇다면 2020년 부동산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요, 1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든, 또 실제 올라가든,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든, 1주택자 입장이라면 그다지 크게 마음이 바뀌거나 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주택자 입장이라면 올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될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그냥 크게 요동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가슴이 들컹들컹 내려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파트 한 채당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5채가 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5억, 6억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아파트가 1억씩 떨어진다면 5개를 가지고 있다. 5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덜컹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 입장이라면 부동산의 변동,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심하게 움직일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주택자 세입자 입장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버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을 위하여만 존재한다. 그러면 거주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굉장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20년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급락과 급등이 없는 강보합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원체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선수들이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웬만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매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던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도래되었다는 얘기죠.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요.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지는 시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 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떨어져라. 좀 더 떨어져라. 속으로는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기다리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려고. 즉 매수 심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이라도 가격을 낮추면 언제든지 매수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다양하게 매물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유도를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죠. 매도자의 심리를 어떻게 바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는 역시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기다려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는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어디에 돈이 갈 것이냐, 이거죠. 한동안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가격이 거의 폭등 수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이 오르고, 또 현재는 대전 쪽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부동산 가격에 눈높이를 맞추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지 투자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인 시행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 지구 등등 전국적 시행이 아니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또한 어디에 돈이 갈 것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2020년 부동산 어떤 추가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규제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요동칠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또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지구 등등 전국적으로 그냥 시행을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순간에 출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데요. 먼저 실거주 소유자 입장, 1주택자 입장이겠죠.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거주할 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거주할 거니까.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급매로 던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주의 목적이니까요. 두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 세입자들 입장인데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일단은 좋죠.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들 입장이라면 저가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이라면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사겠다는 얘기겠죠. 즉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 다주택자들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매를 던질 가능성이 증가되고요. 가격도 싸게, 지금보다 더 싸게 던질 가능성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이분들의 특징은 그냥 투자의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익이 창출됐다면 더 떨어지기 전에 이익을 창출하고 그냥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투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격을 하락해서 던질 가능성,
투매를 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2020년 올해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현재와 미래 부동산의 가격과 차후 정부의 대응까지, 규제 정책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대외적 변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금융위기라는 게 발생될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될지,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동, 즉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지금 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나 수요 공급 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와 통계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 즉 이러한 위험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대처가 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등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도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또한 쉽게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대외적 변수까지도 눈여겨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실거주 소유자, 즉 1주택자가 되겠죠. 오르는 것은 더 오른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있고 인기가 없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인기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인기 있는 동과 인기가 없는 동이 있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동으로 가라. 그리고 15층 아파트인데 1층, 2층보다는 역시 중간층이나 고층이 더 낫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주택자 입장이라면 오르는 곳은 더 올라간다. 즉 집을 갈아타기 전략을 짜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실속 대응 전략, 무주택자 세입자 입장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집 마련은 찬스가 왔구나. 이거 혹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거주를 하신다면 청약 받을 수 있다면 청약 받으셔야 되고요. 또 고분양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청약을 받으면 좋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 그런 고분양가 아파트는 조심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거나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빌라나 다세대, 연립 이런 주택을 사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는데 나홀로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연립 이런 주택은요.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주택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것은 더 오른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좋은 동, 좋은 층수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차후 부동산 규제와 대외적인 변동사항을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